박상용 장편소설 죽음의 한 연구 제1장 제1일 공문의 안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깥뜰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도도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살이의 정도에 들어선 것도 아니어서 중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중도 아니어서 그냥 걸사라거나 돌팡이 중이라고 해야 할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 영봉을 구름에 머리 감기는 동력 운산으로나 사철 눈에 덮여 천년 동정스런 북녘 눈매로나 미친년 오줌 누듯 8달간이나 피가 내리지만 겨울 또한 혹독한 법 없는 선역 비골로도 찾아가지만 별로 찌는 듯한 더위는 아니라도 갈증이 계속되며 그늘도 또한 없고 해가 떠 있어도 그렇게 눈 모신 법 없는 데다 우개에는 안개비나 조금 오다 그친다는 남녘 유리로도 모인다. 유리에서는 그러나 가슴에 불을 지피고는 누구라도 40일을 살기가 용이치는 않다. 40일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튼 누구라도 가슴에 불을 끄고 헤매리는 미친 혼을 바람 속에 쳐넣어 일단은 노랗게 곰을 띄워내든가 아니면 일단은 장례를 치러놓고 호라비로 지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또 아니면 사막을 사는 약대나 바다 밑을 천년 한하고 사는 거북이나처럼 업속에 유리를 사는 힘과 인내를 갖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리를 사는 힘과 인내로서 운산이나 눈매나 비구를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인데 이리 무리는 눈 볼판에서 치지며 사는 것이고 지렁이는 흙밑 습습한 곳에서라야 세상은 안온하다고 하는 것이고 신들은 그렇지 그들은 어째도 구름 한 자락 휘감아 덮지 않으면 잠을 설피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마땅스를 장소를 물색하겠다고 여기저기로 싸돌아 다니다가 찾기는커녕 마음의 진공만 키워버린 뒤 타성에 의해서 그 진공 속을 몸 가지고 밖으로 한없이 구르고 있는 듯이 보이는 90살은 대없음직한 그 중의 얘기대로 하자면 그러하다 즉슨 모든 고장들이 다 그곳들의 아름다움과 그곳대로의 고통을 지니고 있었다. 토생원에게는 풍류인 여산의 새벽달이며 무릉의 가을 바람도 별주부에게는 고통일 뿐인 것이지. 그 늙은 중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늙었다는 건 모두 빼놓고 소탈히 계산해도 그 중은 보통 키도 못되게 형편없이 작았고 다리도 몹시 깡마른 데다 빈약해서 대체 그런 체신으로 어떻게 그 먼 거리며 그 많은 고장들을 좁히고 다닐 수 있었는가. 그런 의심부터 일으켰는데도 그래도 그 이야기엔 밤늦게 돌아와 저놈의 신방 빼꼼히 열어보고 눈치챈 처형의 놈만큼은 무엇인가 통해져 있는 것도 같았고 또 눈에는 할멈 무덤 옆에 자기 누울 헌묘 봉분 만들어 놓고 자기 무덤 위에 요요히 앉아 한 대의 골통 담배를 태우는 저 촐로의 눈에 담긴 흥그렁함 같은 것을 또 담아놓고도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고 저 담배통 끓는 소리가 섞여나고 있었다. 그러나 저나 말이지, 만약에 말이지, 그것도 수도라고 한다면 말이지, 나는 걷는 것으로 그 고행으로 수도하는 중이라고 해야겠습지. 그 중은 떠나는 것이었고 나는 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리의 동구에서 만났던 것이다. 뜨거운 여름 한낮 모두 서늘한 그늘에 누워 더위를 피하는 그럴 때라도 말이지 수확을 기다리고 들이 누렇게 익은 저 정밀스런 가을 석양판에라도 말이지 북풍이 으르렁거리고 눈발이 세상을 세차게 휘몰아치는 그런 캄캄한 밤이라도 말이지. 그리고 여보시구랴 나는 말이지 모든 봄날마다 들을 그저 목선 모양 흘러가는 상해밖에 본 것이 없는 듯한데 말이지 그런 상해들이 혼을 가시던 뿔에 조금씩 조금씩 찢어 붙여놓고 흘러간 그런 고단스런 봄날 길이라도 말이지 글쎄 나는 그저 걷는 거리란 말이지. 이만쯤에서 그 늙은이는 숨이 가빠 쌕쌕거리는 목구멍에서 피가리를 한 손 뭉텅이나 뜯어 쏴 던지더니 들을 건너서 한 봉우리 보이는 산꼭대기 위 또 그 가리만큼이나 되게 한 손 뭉텅이 피어있는 구름에로 혼자 보내 버린 빈 눈을 하더니
오랜 후에서 또 혼째 돌아와서 조금 웃었다. 동행인이 있을 리나 있어야 말이지. 어쩌다 몬둥이 패며 쇠 장수들과 어울리기도 하지만 말이지. 그들 따라 걷다 보면 허기는 나도 다음 장에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듯한 생각이 들고도 했지만 말이지. 허허허. 파병 때마다. 그런데 나는 글쎄 갈 곳이 없더라고. 또 걷는 거지. 저 장터에 환한 불빛을 등 뒤로 하고 걸을 땐 왠지 서럽기도 서럽더구랴. 걷는 게야. 그 장터에서 조금 얻어먹는 걸 쓰게 토해내서 씹으면서 108염주 헤아리듯 발걸음을 세며 걷는 게야. 전에는 걸음에 열심히 연불을 했댔소. 그러다 어느 날 보니 그놈의 연불도 무겁다란 말이지. 허허허. 내 아직도 이놈의 삿것이며 도롱이며 이놈의 바랑은 갖고도 다니지만 말이지. 그래도 연불보다는 덜 무거웠기에 그랬겠지. 젊었을 때는 울기도 덜어 울었어 수다. 하다못해 길바닥에 구멍을 파고 한스러운 거 청승스러운 거 다 토해내서 묻어놓기도 했었다니까. 그래. 다시 지나는 길에 어디 그만쯤에 내 울음 묻어놓았던데 찾을라 작정이면 거기 없던 도랑에 건너가거나 어쩌다 보면 쇠똥 한 무더기가 덮여있거나 했지. 그래. 허허허. 그랬으면서도 이보시오 젊은 스님네. 글쎄 어쩐 일로 주저앉지를 못했구랴. 어쩌다 열병이라도 걸려설랑 어떤 인정받은 과택 내서 병 구안이라도 받자고 있으면 그 과택 눈짓 은근한 건 내 다 알겠으면서도 말이지. 어쩐지 길이 보이고 그 길들에서 무슨 꽃 같은 이승의 것은 아닌 무슨 연내 같은 그런 손들이 돌아와라 날 부르는겨. 날 부르는 거라고. 그래. 떨치고 일어나면 속으로 짠스러운 정 열섬 소금 무게보다 더하지 하긴 하면서도 어쨌든 연불 입으로 말고 마음으로 무거워. 여기서라면 주저앉아 못 떠나지 싶으다. 그런 데를 찾으려던 것이라고. 허허. 내가 그러려고 했었더라고. 이거 좀 우습지 않게? 그리고 또 쌕쌕 소리를 내며 별 연병하 같다고 혼자 웃어쌌더니 또 한 번 더 피가래를 뜯어내 뱉고는 이번엔 아주 은근스러이 하기는 말이지. 어디서나 당분간은 지낼만 하더라고 하고 이어나갔다. 근데 가만히 있어 보자고. 아 그렇지. 맨 처음 찾아온 곳이 그렇지. 눈매 어느 기슭이었댔군. 였댔어. 사실 거긴 사철 눈에 덮여 있어서 아주 무견스러이 여겨졌었다고. 글쎄 무견스러이 여겨졌더라니께는. 근데도 정착 못하고 서성거려야 되는 병균을 거기서 얻었다면 이 또한 우습지 않게? 그래서 떠나버린 게야. 이번엔 그는 몸시로 상여 보내버리고 혼적이라고 창호지 쪽만 가시던 불에 얽힌 모양이더니 아주 오랜 후에야 관 속에서 몸 빼어 돌아와 말을 이었다. 내가 얘기했던가? 왜 떠나버렸던가? 그 얘기 말이지? 아 그렇지. 그래야 그 대답을 난 아직 오늘까지 생각이 와서도 분명하게 할 수가 없는데 말이시 말이야. 글쎄 이렇지. 투박하게 나 말해서 말이야. 거기선 춥더라고. 늘 춥더라고. 밤 하나를 세우는데 3년씩은 걸리게 추웠더라니까. 그리고 언짢은 듯 진제를 한번 쳤는데 그러고 보니 그는 아직도 하긴 추워하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 추워함은 짙은 피로 위에 얼음처럼 덮여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퇴색해 더러운 갈색이었다. 글쎄 무균스러운 고장이었어. 나는 때로 목숨까지도 살집 속에 살고 있는 무슨 균이거나 벌레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말이지. 글쎄 움직인다는 것도 안 움직이는 어떤 것 속의 균으로까지 생각하곤 했는데 말이지. 그러나 눈매에서는 저 균들이 처음에 조금 살다가는 얼어서는 죽지는 않고 서로시 잠들어 버리더군. 한 100년쯤이나 안 잘나는가 몰라. 그러다 어쩌다 봄날 하루쯤 따끈한 햇빛이 피어났고 해 보란 말이지. 그럼 저 균들이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 몰라. 그러니 말이지. 눈매어 나의 밖에서는 아직도 무엇들이 살고 움직이고 균스럽고 있는데 나의 눈매 안에서는 아무것도 살지를 않다란 말이야. 죽지도 않다란 말이야. 나는 떠났지. 균스러이 일어선 것이라고. 그는 한숨을 쉬고 그러나 내게는 대단히 무균스러워 보이는 눈으로 내 균스러운 눈을 바라보며 무균스러이 웃더니 떠났구려 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계속했다.
짠이 눈매를 떠는 수도자들은 길을 동으로 들어 운산으로 가거나 서쪽으로 향해 비굴로도 간다고 합디다. 나는 걸음을 동으로 돌렸댔구려. 하지만 운산 영봉을 본 사람은 없다고들 과장해서 말하지. 그도 그럴 것이 가을 같은 청명한 티라도 말이지. 그 끝에는 뭔지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연기 허리내고 둘러쳐져 있는 것도 같아서 그 봉우리가 글쎄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 일이란 거의 없더라니께. 그렇지. 대개 새벽으론 그 산의 발뿌리까지 안개가 덮여 내려와 있다간 해가 차차로 떠오르며 그 안개를 거둬 그 산의 정강이로 무릎으로 사타구니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그것은 구름이 되어 그 산의 허리에 그냥 떠돌아 버리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안개의 혼돈, 그런 구름의 폐쇄는 절대로 추운 것은 아니었지. 그것은 차라리 부드럽고 아늑해서 사실 말이지 속살이 두터워질 것이었더라고. 저 산자락 폭에 덮고 누워 벽자색 산수국 피었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덧 알밤 굽는 소리에 잠이 슬퍼지는 것이요. 영감탱이는 이 대목에서 또 지랄 떨던 몸을 흔들며 낄낄댔다. 거기서 나는 한 손가락에 한 달씩 잉아 걸어 대개 5손가락쯤 살고 또 손가락 좀 더 핥아 살다가 그렇지 또 떠났지. 그만큼 살며 구름의 안개에 산에 저새알이 패고 나면 세상 바람에 또 쏘이고 싶어지는 것이요. 이때쯤엔 조금씩 기진해 가는 듯 말에서 모서리가 두어모퉁이씩 달아나버리고 없어서 늙은탱이는 혀 굳은 소리를 뻑뻑 짜내느라 애를 쓰기 시작하고 있었다. 풍문이 내 길잡이였소가 풍문이 내 기잡이였소로 둔갑되어지는 투였다. 바다가 있고 산이 거기로 내려가다 발목만 잠그고 멈춰서 버린 저 비골에서는 늘 젖고 늘 울었지. 술에도 젖고 생선 빈내에도 젖고 게지 불린 눈물에도 젖었더라고. 거기는 글쎄 8달간이나 비가 온다고 하잖던가. 남는 넉 달 중에서도 청명한 날 찾기는 어려운데 어쩌다 끼어드는 청명한 날은 무슨 연병이나 간질병 같은 것이지. 그 8달 동안에 젖은 바람은 뼈 마디마디에다 해풍의 습기와 관절염만을 불어넣는 것만은 아니라고. 글쎄 어떤 청명한 다음날에 사람들은 자살을 해버리지. 글쎄 어떤 사람들은 무참히도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더라고. 비가 내리지만 그렇다고 한 번도 줄기찬 법 없는 저 습습하며 어두컴컴하고 뼛속에 곰팡이가 피어가는 저 모든 것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지. 글쎄 겨울이란데도 혹독한 추운 법 없어 노수 끝엔 가벼운 감기나 걸릴 정도인 것이며 여름이란데도 무참히 더운 법 없어 노수 끝엔 한 번 더 감기나 걸릴 그런 고장의 저 음산한 거리며 낮은 추녀 밑에는 언제나 웅성거리고 있는 썩는 듯한 어두움이며 한 가구의 냄새며 개까지도 웅성거리고 지나며 나뭇가지도 뼈를 아파해 쌓는 글쎄 그런 고장을 상상해보란 말이지. 그런 어떤 날 느닷없이 하늘이 그냥 푸르게 엎질러져 버리고 길이며 지붕 꼭대기들이 아주 낯설게 번쩍이는 것이요. 거기서 또 떠날꾸려. 나는 그것도 자살은 아니었을까 몰라. 젠장 떠난 건 떠난 거니께. 해는 중천을 치달려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름이라도 덮인 듯한 조이상스런 하늘을 통해 보이는 해는 거의 갈색을 띠고 붉구나. 그 벼새는 흘릴 것 같지도 않으며 산소가 희박한 듯한 분위기여서 나도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이것은 어쩌면 호흡장애로 쌕쌕 끓는 저 늙은탱이로부터의 전염인지도 몰랐다. 여보시오 젊은 스님네. 하지만 저 유리에 관해서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소. 스님께서 거기로 가는 길이 아니시오. 해도 이 풍문은 일러주었으면 싶구만 싶어. 어쨌든 나는 내 자신보다도 아마 2배는 더 큰 풍문 주머니를 넣어놓고 있으니 말이지.